김제이쌤, 뭐해요? 제가 1년 전 책 처음 가는 미술관 유혹하는 한국 미술가들이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미술 감상을 좋아하는 제가 한국 미술가들에게 배워온 생활의 지혜를 담은 책을 쓰겠다고 결심한 지 6년 만에 결실이었습니다. 한국 미술가들의 삶은 우리에게 맞는 깨알같은 지혜들이 숨어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 비슷한 책이 있나 하고 당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국 현대미술의 100년의 대표 미술가들을 뺀 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썼어요. 그래서 일이 끝나고 밤늦게까지 도서관과 카페에 남아있으면서 완성한 책입니다. 솔직히 아이 낳는 것보다 내가 쓴 책을 세상에 내놓는 게 더 힘들었어요. 감사하게도 첫 번째 책인데 지난 12월 세종도서 교환 부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처음 가는 미술관 유혹하는 세계 거장들이라는 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 책 처음 가는 미술관 유혹하는 한국 미술가들의 24명의 작가 중 맨 첫 번째 등장하는 안석주라는 작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 책의 전체적인 구성을 짤 때 일제강점기 문화통치기간에 신문에 만문 만화를 그린 안석주를 알게 되었고 제 책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로 정했습니다. 이분이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친일을 작정하고 하는 사람들도 아닌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의 심정이 담긴 만화를 신문에 많이 기고했더라고요. 또 한국 현대미술은 식민자본주의 어깨를 타고 들어왔죠. 원래 시대는 뿌리이고 예술은 꽃이잖아요.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같은 작가들의 10대를 알려면 안석주의 만문 만화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립자료실이 전부 문을 닫았죠. 제가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기로 정하고 하고 다녔는데 코로나19로 가지 못해 답답합니다.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어학원도 코로나19 때문에 휴원 중이에요. 덕분인지 때문인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지 못했던 영상을 찍을 수가 있게 된 것 같아요. 아이폰 하나로 혼자서 작업하거든요. 모든 작업을 아이폰으로 합니다. 흔히 말하는 삼각대도 없이 그냥 책을 싸놓고 아이폰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제 생각을 소통하는데 요즘에 유튜브만한 게 없다고 하니까 어떡하든 잘 못해도 해보려고 합니다. 영국, 미국 뉴스 보니까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발하는 나라는 권리를 독점해서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겠죠? 우리나라 백신 개발 수준도 세계적이라고 하니까 하루빨리 백신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자연과 과학이 한판 승부를 겨루는 모양새인데요. 또 이런 문제만 생기면 잠시 수면 아래 있다가 불거져 올라오는 게 있죠. 한일 관계의 갈등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그때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중간지주들에게 잘해줘서 지금까지 그 시대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 중에 1929년에 있었던 조선 박람회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3.1운동 1919년 그리고 1938년 중해전쟁 발발이 딱 가운데 문화통치기간에 한가운데 있었던 박람회입니다. 당시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였죠. 그들의 선배는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19세기 말 일본 제국주의 선배 영국과 프랑스는 박람회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박람회를 통해서 온갖 과학기술과 발전상을 대중들도 보고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박람회는 1851년에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있었던 런던 만국 박람회를 처음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때 30개국이 넘는 나라가 참가했거든요. 그곳에는 거대한 크기의 전시장인 수정궁이 기억이 나고요. 1893년에 미국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서는 에디슨이 그곳에 참가했다는 것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1899년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으로 한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는 에펠탑이 유명하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참가국의 수도 늘어납니다. 1907년에는
도쿄의 권업박람회라는 것이 열리는데요.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곳에선 두 명의 조선인이 마치 원숭이처럼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전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신문에도 나오고 우리나라 매일신보에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1910년 경술국치에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지만 그 이전에 사실 을사늑약 대외교권이 박탈당하죠. 나라 밖에 있는 억울한 조선 사람들을 구해줄 임금님은 안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일본인은 조선인을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전시했을까요?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도 사람을 동물처럼 전시하곤 했는데요. 그때 앞선 나라의 인류학자들이 그 나라의 돈을 국비를 연구비로 쓰면서 호발 국가들이 미개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찾고자 했었죠. 일본이 선배 제국주의 국가에서 배운 것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점령할 때 논리는 조선이 미개하고 비문명화된 국가인데 일본이 통치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조선이 미망해서 깨어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사실은 우리를 도와준다, 조선을 도와준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입장이 일본 제국주의 입장이고 영국 제국주의 입장이고 프랑스 제국주의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배받고 침략받는 우리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수밖에 없는 논리인 거죠. 아무튼 1929년에 있었던 조선 박람회는 대외적으로는 1910년 경술국치 이전에는 이렇게 동물과도 같았던 위대한 조선인이 19년 만에 일본에 의해 이 정도로 근대화되었다는 것을 자국민과 그리고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특히 엽서를 많이 제작했는데요. 조선에 대해 찍은 사진을 담은 엽서는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컸습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자국에서 대량 생산된 많은 물건들을 자신들이 깔아놓은 철도를 통해 경복궁 안으로 옮겨놓고 식민지인들에게는 소비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일본으로 들고 가는 거죠. 광고도 하고 마네킹걸도 데리고 오고 대단한 행사를 벌인 것이 경복궁에서 개최된 조선 박람회입니다. 물론 조선의 특산품 코너, 대만의 특산품 코너 등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하필 장소가 왜 우리 공인 경복궁이었어요. 일본이 저지른 만행 중에 근대까지 존속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와도 관계 있는 창경궁입니다. 창경궁을 원으로 바꾸고 동물원으로 만들어서 조선의 위상을 떨어뜨렸는데요. 저는 일제강점기에는 당연히 살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 60년대에 창경원에 가서 그런 것도 모르고 동물원도 재미있게 구경하고 재미있게 스케이트도 타고 놀이기구도 탔던 기억이 납니다. 씁쓸해지는데요. 그러니까 경복궁을 코엑스 같은 박람회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당시 조선 박람회에 갔던 우리 조상들은 엄청 씁쓸했을 거예요. 그리고 광화문이 박람회장의 입구였대요. 엄청 큰 면적을 차지해서 경복궁을 서울대공원 구경하듯이 사람들이 구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기 나라 궁에서는 절대로 안 할 짓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배경으로 치러진 조선 박람회를 3가지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받은 엽서 속 조선 박람회, 이거 받으려고 공문까지 보내서 받았어요. 일본인 사진사가 그린 조선 박람회, 그리고 안석주가 그린 조선 박람회에 관한 것입니다.